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또 우리 김기현 작가님을 모시고 네, 리치톡톡 이걸 꼭 이렇게 밝혀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온라인 세상에서 네. 김기현이라는 이름보다 네. 예, 리치톡톡이라는 이 닉네임이죠. 네, 아이디가 네, 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네, 우리 리치톡톡 김기현 작가님을 모시고 또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아주 특별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부동산의 어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네. 미국 부동산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네, 그쪽의 네. 데이터를. 그렇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왜 미국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부동산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네. 전 세계 경제의 대장은 미국입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때도 미국이 먼저 좋아지고요. 안 좋아질 때도 미국이 먼저 안 좋아집니다. 아. 예,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부동산이나 뭐 금융, 경제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네. 금융위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습니다. 1년 전쯤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미리 1년 전쯤에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부동산의 어떤 상황들이 네. 사실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이머징 국가들 다른 네. 나라들은 따라갈 것이다. 네, 경기를. 그렇죠.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건 결국 미국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경기도 안 좋아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에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미국 부동산의 네. 현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 데이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네. 뭐 전체 주택 가격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케이스 실러 교수가 만든 케이스 실러 뭐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그다음에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3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주택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가 고점이었냐? 2006년 초중반이 고점이었습니다. 예, 딱 이때가 고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그렇죠. 한 2년 뒤부터.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07년 중순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안 좋은데요. 네. 자, 보시는 것 같이 2007년 10월 달 정도 되니까 모든 확 꺾이네요. 지표들이 다 꺾이죠. 네. 예,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보시면 출렁출렁 하다가 올라가는 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이때서부터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2013년 7월. 아. 예, 2013년 7월, 10월. 이때 정도 되니까 확실하게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1년 정도 후인 2014년 중순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부동산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선행을 미리 하는 거죠. 아, 미국이. 예, 예.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상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꺾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미국도 이제 보시면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찍어요. 예, 연초에는 저점 찍고 다시 올라. 그래서 항상 출렁출렁 할 때를 보면 뭐냐? 1분기가 항상 저점이에요, 부동산.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예, 지금은 이제 1분기고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2분기 지금. 예, 이제 막 2분기가 된 거죠. 하지만 현재 아직 뭔가 추세 자체가 꺾이고 있는 그런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계속 그냥 전반적인 상승 예, 전반적인 모습이네요. 큰 상승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실률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자, 공실률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경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비어인가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든가 수요가 없든가 네네. 예,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미국은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보시면 공실률이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원래 예,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언제부터 빨간불이 꺼졌냐? 2012년 한 말, 그다음 2013년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실률이 하락을 하고 지금 최근에는 공실률이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금융위기 때 한번 보세요. 이게 2007년에 이때인데 그렇죠. 계속 빨간불이 빨간-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뭔가 계속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예, 이때가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초반부터 2002년. 안 좋아지다가. 네네. 계속 이런
신호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공실률이 매우 낮은 걸로 봐서 지금 뭔가 수요와 공급에 적절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년 동안 가장 잘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 데이터는 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저는 이 데이터는 언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냐? 바로 이제 매물 건수 나누기 매매 건수인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물도 있고 매도세가 있고 매수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매수세가 강하다. 매수세는 별로 없고. 그러면 결국은 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고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매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데이터가 보시면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냐면 2007년 6월, 7월 달부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 매물이 지금 매물로 나온 물건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있는 거예요. 물건들이. 부동산 물건들이. 네네. 그러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 물건들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사실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런 건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네. 기업들이나 네, 건축한 네. 기업들이나 좀 아주 그렇죠. 자금난의 허덕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2007년 6월이면 우리가 위기 오기 1년보다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 바닥을 찍었냐? 2013년에 또 바닥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지표가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 턴을 하네요. 네. 그리고 2007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은 빨간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물들이 잘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주택 착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 착공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공실률이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을 그러니까 수밖에 수요가 없었던. 공급이 많았다는 예, 얘기네요. 공급 자체를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공실이 계속 쌓였었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언제서부터 이게 내려가냐면 2006년 초반, 2006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부터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예.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9년에 최악일 때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13년, 12년 말부터는 보시면 그 착공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죠. 좀 많이 늘기 시작하네요. 예.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과다하게 과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착공 자체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면서 뭔가 지금 부동산 경기 이상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고요. 네. 자, 또 이번에는 또 좀 살짝 안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네. 신규 주택 판매 가격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평균 값이랑은 조금 달라요. 중앙값은 중간에 위치해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다음에 50이 있으면 1, 2, 3, 4, 5, 52, 20의 이거의 평균값은 아마 한 10몇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중앙값은 1, 2, 3, 4, 5, 50이니까 여기서 중앙은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1, 2, 3이 되는 거예요. 3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3이. 네, 중앙값이라 하면 그 가격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순서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조금 내려간다라는 건 지금 뭔가 지금 신규 주택에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좀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가격이 낮게 공급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안 팔리거나 예. 수요자가 많지 않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네. 바겐 세일 같은 네. 하는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로 하면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 가격이. 그러면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과거에도 2006년에 고점 찍고 2007년에 이렇게 고점을 두 번 찍고 이때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신규 주택의 가격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근데 다른 부동산 데이터는 지금 이상이 없는데 이 데이터만 지금 이상이 있어요. 자, 보시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부동산 데이터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분명히 이상 신호는 있구나.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다른 데이터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복합적으로. 7년은 복합적으로 안 좋았는데 지금 요 데이터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요 데이터 지금 하나 정도가
지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좀 되고요. 왜 안 좋을지 이제 이건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금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금융과 부동산과 경제와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이터로 이렇게 보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뭐 말로 뭐 경제가 안 좋니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봐야 사실은 그런 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데이터가 중요하죠.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직은 이제 뭔가 경제 위기가 임박 단계에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바로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네. 예, 요 밑에 게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테드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국가들끼리 그냥 서로 돈을 빌려줄 때 네. 받는 이자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람을 따지면 전 세계 이 금융 시장의 혈압과 비슷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금리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진 않지만 금리랑 상관이 있지만 또 네. 금리 결정하고 또 상관이 좀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단기 돈을 이제 빌리는 건데 만약에 이게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공급은 없고 수요만 많다라는 거 지금 경제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낮다라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서로 빌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많아요. 그럼 돈 빌려주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물론 빌려주면 안 되지만. 그렇지. 네. 빌려줄 수도 있지 뭐. 빌려주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빌려주더라도 보면 얘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높은 이자를 그만큼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전 세계 자금 시장에 신용경색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급하건 뭐라도 써야 될 만한 그렇죠. 어떤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과거를 보니까 네. 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언제 빨간불이 들어왔냐면 99년 네. 9월 26일 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자 무슨 얘기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얘기, 제가 위험 신호로 보고 있는 게 1 이상인데요. 만약에 테드 스프레드 1이 넘었다. 지금 위험이 임박한 겁니다. 얼만큼 임박한 거냐? 6개월이나 1년 안에 위험이 임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이 넘었네. 1이 넘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00년 초반서부터 닷컴 버블이 오면서 굉장히 경기가 또 그때 안 좋았죠. 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또 언제 또 빨간불이 들어왔었냐? 2007년 8월 12일 날. 이때 또 빨간불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이 높게 들어왔네요. 아주 이건 뭐 예, 거의 1.41.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지금 전 세계 자금 시장에 이상이 있는 거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뭐 99년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후에 위기가 왔고 닷컴 버블 저 금리 위기 때는 한 1년 정도 위기가 왔지만 어찌됐건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 전 세계 자금 시장에 신용 경색이 있고 뭔가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떠냐면 지금은 0.17이에요. 아주 낮네요. 아주 낮은 거죠. 평균보다도 다른 때 그 안정적인 그 데이터보다도 훨씬 낮은 데이터인데. 지금 20년 동안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초단타로 지금 주고받고 빌리는데 이자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기가 물론 대한민국 경제만 놓고 보자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만 놓고 보자.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대고 대한민국 경제라고 해서 당장 뭔가 긴박한 게 올라오면 글로벌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뭐 언론에서도 이거 찾아보기 힘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뭔가 지금 금융 시장에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언제 2007년 8월달에 8월달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언제가 안 좋았냐면 99년서부터 언제까지 안 좋았냐면 데이터가 같이 선행하네요. 계속 안 좋았어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혹시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안전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나 하기에 이런 거 하기에 너무 이제 좋은 시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매우 낮은 상태죠. 아주 낮네요. 아주 낮은 상태. 2000년대 중반보다도 아주 낮은. 아주 낮은 상태예요.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지금 금융이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뭔가 임박하기엔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